장기균형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장기균형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A씨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올라가는 거고 조업을 중단합니까? 논의를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A씨 최저값 기준으로 장기균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여기 장기에 현재 달성되고 있는 균형 가격이 A씨 최저값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있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공급 곡선도 있어요. 공급 곡선도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게 이제 완제품 시장이거든요. 완제품 전체 완제품 개별 기업들이 생산을 할 것이고 뭐 기업 숫자 고려해서 뭐 기업 전체 량이 충당이 되겠죠. 이 시장에서 QD 곡선이 움직이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그 선지해장국 시장이야. 선지해장국.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해장국은 그냥 적당히 뭐 영양소도 있고 한 끼 때우는 정도였는데 어우씨 뉴스 같은 데서 갑자기 막 누가 올리는지 모르겠어. 누가 올렸는지 뻔하죠. 선지해장국이 그 선지 그게 몸에 엄청 좋대요. 몸이 엄청 좋아서 뭐 심지어는 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뭐 키도 큰데 너무 좋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광고가 발생했는데 이걸 믿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됐어요. 자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치? 해당 재화가 그렇게 몸에 좋아? 그래서 QD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곳으로 가격이 높아지면 개별 기업들이 손해를 봐요. 이윤을 내요. A씨가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이윤을 내죠. 이윤을 내면은 소문 듣고 기업들이 진입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막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QS 곡선이 진입하면서 조금씩은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우측으로 또 우측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완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거 만들기 위한 요소에 대해서 기업들이 더 많이 필요해 수요량을 증대시킬 거거든요. 근데 그 수요를 증대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선지 단가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해장국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 수요도 많고 뭐 원자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요가 많겠죠. 요소 단가가 안 바뀌는 거예요. 요소 단가가 안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AC 곡선과 MC 곡선의 위치가 불변인 것입니다. 얘네들도 뭐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WR 선지 가격 기타 등등이 올라가면은 함수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충격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비용이 불변인 거야. 비용이 불변이면은 이만큼 들어왔을 때도 곡선은 제자리니까 이윤을 낼 것이고 조금 더 들어와도 이윤을 낼 것이고요. 계속 이윤을 냅니다. 계속 이윤을 내는데 언제 이윤이 다시 0이 되겠습니까? 언제 다시 이윤이 0이 돼요? 기존의 A씨의 최저값이 달성될 정도까지 기업이 진입하게 되면은 이제 이윤이 0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쯤 관통하게 되었더니 드디어 더 이상 기업의 진입이 필요가 없는 상태까지 간다면 장기 곡선은 보통 장기 궤적을 표현해요. 루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기에 갈 곳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곡선을 보고 우리는 단기 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단기 곡선이거든요. 장기 곡선을 그려야 한다면은 여기서는 수평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수평. 이 궤적. 이거를 우리가 LS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불러요.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달아서 부르고 있고요. 이 장기 공급 곡선이 수평이다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뭐 완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건 감소하건 상관없다. 요소 단가가 불변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를 이제 비용 불변 산업이라고 이름을 달아놨고 붙였어요.
비용 불변 산업. 비용 불변 산업은 요소 단가가 아니다. Q가 증가하더라도 요소의 단가가 불변인 산업을 말합니다. 요소의 단가가 불변이라면 A씨 함수의 위치가 조정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A씨의 최저점에서 균형 나타날 때까지 기업들이 진입할 거 아닙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요소 단가가 불변이라면은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밀려날 때 A씨 최저점까지 이동하게 될 것이고요. 수요 곡선이 어디에 위치하건 장기 기준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궤적 LS 곡선은 수평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치? 별거 없지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 경우는 모든 요소 시장에서 예상컨대 모든 요소 시장에서 이 요소의 공급 곡선이 수평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요가 늘건 줄건 가격이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 경제는 사실 좀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뭐 완제품에 대해서 선지 해장국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많이 팔린다면은 분명히 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럼 요소 단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오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죠? 따라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 때도 요소 단가가 올라갔고, 기업이 진입하면서 오른쪽으로 갈 때에도 요소 단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더라. 따라서 여기쯤에서 끝난 거예요. 여기쯤에서. 왜냐하면 비용 체증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용 체증 산업은 Q가 증가할 때 요소의 단가도 상승하게 되는 산업을 말하거든요. 모든 요소 시장이 예상컨대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요소 시장이 우상향하는 요소의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해장국이 많이 팔리면서 이쪽 시장에서도 기업들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보통 단가가 오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완제품의 수요가 오를 때 해당 요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면 요소의 단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요소의 단가가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A씨 곡선과 MC 곡선이 예상컨대 위로 올라갈 거예요. 뭐 모양은 유지가 되더라도 더 위로 올라간다라면은 여기 비용 불변 산업처럼 원래 가격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저값이 위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위치 방향을 추적을 해봤더니 여기서 출발한 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LS 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이 영역도 비슷했을 겁니다.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LS가 우상향하는 영역이었을 것이다. 비용 체증 산업이란 기준, 용어의 정리 기준은 이렇게 잡았어요. 생산량 증가시. 생산량 증가시. 생산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요소의 수요가 증가할 텐데, 요소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요소의 단가가 오르는 산업을 우리는 비용 체증 산업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정의할 때 기준을 Q 증가로 잡았어요. 그러니 비용 체증 산업에서는 이 문장 만나보세요. 비용 체증 산업에서는 완제품의 수요가 감소할 때 요소 단가가 상승한다. 틀렸지, 그지? 비용 체증 산업이라는 용어는 Q 증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틀린 문장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이거는 좀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완제품이 오른다고 해서 뭐 자본, 지 혼자 써? 자본의 가격이 오르겠어요? 임금이 오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수입 원자재를 써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그런 산업이 있고요. 이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생산 요소를 땡겨 써야 되는 재화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재화의 완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때 요소 단가가 오르는 거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목격되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비용 체감 산업이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비용 체감 산업이라는 것은
Q가 증가할 때 요소의 단가가 하락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목격되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왜 요소 시장에서 수요가 올라가는데 단가가 떨어져? 이럴 순 있어. 아, 이제는 선지의 세계이구나. 요소 공급자들이 붙어버리는 거야. 더 많이 붙어요. 뭐 자라탕이 잘 팔려. 자라 양식에 성공해버려요. 단가가 떨어질 수 있죠. 그죠? 여기 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으로 보면은 충분히 뭐 불가할 것 같진 않은데 평상시에는 잘 안 생길 거예요. MC가 떨어지는 산업이 어딨어. 만들면 만들수록 떨어지는 산업을 찾는 거는 뭐 아무거나 하나라도 들어봐라고 말해도 쉽지가 않아요. 최소한 수평까지는 어떻게든 생각해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CD를 생산해. 그까짓 거 하나 만드는데 돈이 추가하는데 얼마가 든다고? 별로 안 들죠. 그치? 올라갑니까? 아니요. 보통 일정해요. 뭐 그런 산업이 있다고. 우상향하는 산업도 있어요. 뭐 수요가 많아지면은 뭐야 돈 더 불러도 괜찮아. 그런 산업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산업은 떨어지는 일을 겪진 않아요. 대부분. 하지만 특수한 상황을 전제한 거죠. 완제품이 좀 많이 팔리니까 요소 공급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독특한 사례 하나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요소의 S 곡선이 있는데 이게 수요는 늘었대요. 수요는 늘었는데 이 S 곡선이 더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소 공급자가 많아졌다. 가능하죠? 두 번째는 이쪽이 좀 많이 팔린다 싶어가지고 기술을 진보시켰다. 기술 진보는 비용의 감소니까. 근데 무슨 기술 진보가 순식간에 생기냐. 엄청 오래 걸리죠. 뭐 여하튼 그렇다고 하면은 생산량이 증가했고 요소의 수요가 늘었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떨어진 곡선 기준 최저점이 아니에요. 더 가야죠. 그치? 더 가. 이쯤 오니까 끝났어. 그래서 이 궤적을 따라서 쭉 추적을 해봤더니 떨어지는 산업이 L, S의 궤적이라면 이를 보고 우리는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